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가장 이번에 그 윤 총장 직무배제 핵심이 아무래도 사찰 의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찰의 이른바 이제 법무부가 적시했던 문건을 작성했던 검사는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법무부가 재반박했어요, 여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찰 문건을 네. 만들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인정을 하고 나온 검사가 있거든요. 네. 성상욱 지금 고양지청 부장검사인데요. 네. 그 부장검사가 사용한 표현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출제 경향을 가르쳐준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비유를 하자면 법무부가 반박하는 논리는 네. 그건 단순한 출제 경향이 아니라 교수의 성향을 파악해 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상욱 부장검사의 주장으로는 그냥 인터넷 구글링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법조계의 어떤 인사 그 임명록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임명록 안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들을 모으는 것. 세평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주변 검사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리한 내용일 네. 뿐이다. 무리하게 판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다 공개됐던 내용을 네. 내가 정리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님의 정치적 성향까지 다 파악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네.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리하게 판사라고 하는 것도 2016년에 사법 그 농단 사건과 관련돼서 연루됐을 때 그때 무리법관이라고 기재돼 있던 내용이 같이 그렇게 기재된 내용들이 지금 네. 여기에 문건에도 기재가 돼 있다. 이 내용은 사법농단 당시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 자료에서 네. 그 판사가 이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에 그 이른바 사찰 문건에 이름을 넣은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 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 일각에서는 또한 추 장관이 언급했었던 이런 사찰 의혹의 대상이 됐던 것이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돼서 판사 재판부에 대해서 사찰이었는데 또 여기서는 또 이 사건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일각에서는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선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사의 어떤 뭐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일선 그 담당 검사한테 내려주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조국 전 장관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이렇게 중대하게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판사 성향을 조사해서 내려보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맥락으로 네. 사건을 이해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이 이 지경에 이르니까 판사들도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야겠기에 네. 내가 나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고요.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판사 머리 위에 올라가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이번 사건이 진짜 사안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달라. 네. 아니면 고발 조치라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밑에 다른 판사들이 동의를 하면서 또 댓글 같은 걸 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안의 심각성이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키워드로 뽑은 게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네. 이거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 사법농단 때 있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대법원 차원에서 하지 않으니 이제는 검찰 차원에서 대검 차원에서 했던 것 아니냐라고 뭔가 불편해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럴 때 판단할 때 판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판사가. 그럴 때에도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그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서 그 대법원 세력에 의해서 무리야기 법관이란 이름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법관들이 이번에 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수사, 어떤 지휘 체제에서 또한 그들이 또 이름이 거론이 됐으니까 상당히 또 옛날 상처를 겉들이는 예, 트라우마가 됐다는 불편하게 얘기예요. 받아들일 그래요. 수 있죠. 근데